저는 잘 살아가고 있다가 문득 한 번씩 제가 살아갈 미래를 걱정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는 급격하게 빨라지고 기술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하고 나면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1년 뒤, 3년 뒤에 내가 또 적응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변화와 그것에 적응해야 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직업은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려오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저와 같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으신가요? 미래의 우리 모습은 각자의 창의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인간의 일이 바뀌어 간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자기계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노력의 방향성입니다. 저자는 말해요. 생각이 배제된 근면이 아니라 궁리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따라서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자기 개발이 아니어야 해요. 방향성이 틀린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미래에 성장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방향성이 맞다면 느리더라도 언젠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문장으로 생각의 힘을 축적해가는 제인톤입니다. 우리는 좋은 문장의 기운으로 좋은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생각의 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요즘 다들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급격하게 변화는 빨라졌고 인공지능 시대에 내 직업이 대체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려오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저와 같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틀리다면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미래를 위해 자기 개발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저자는 무한복제 시대일수록 진짜를 찾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이 진짜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 개발의 방향성은 진짜 나의 것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내가 준비했으면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이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기술에 대체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개인의 앞날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기 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첫째, 변화는 이미 왔고 그것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둘째,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에 대체되지 않는 나만의 것을 찾는 자기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책 그냥 하지 말라의 좋은 문장을 나누면서 덧붙여 저의 생각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변화는 나에게도 꼭 오게 되어 있다. 책의 내용을 빌려 말할게요. 소설가 윌리엄 깁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면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변화가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응을 하며 살아가야 해요. 아마 우리는 지금도 미래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대부분이 대체될 확률이 높아요. 나의 직업이 대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도 미래도 성실히 살아갈 텐데 맞는 방향성 안에 있어야 대체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개발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개발이라는 말이 좀 거창해서 그렇지 독서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는 일들이 다 미래를 위한 노력하는 일이고 그 일들이 자기 개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변화는 반드시 나에게까지 오게 되어 있고 그럼 우리는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거죠. 자기 개발을 그냥 하면 안 되는 이유. 저자는 말해요. 방향성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방향은 자신의 욕망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해요.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만의 고유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인데, 나만의 것은 나의 욕망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나의 욕망은 수많은 타인들과 다른 단 하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지 나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한번 시작하면 그것을 꾸준히 기록할 거니까요.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나의 매력, 나의 것이 점차 발현되지만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그저 열심히만 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각자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제가 보기에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한다. 어릴 적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잊고 어느 순간인가 사회적 압력과 남들의 기대에 치여 사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내 꿈을 찾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는 중간지대는 사라지기 때문에 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저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며 구글에 검색해 본 다음에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튀지 않고 중간만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남들과 다르게 가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거죠.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인간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고유한 것이 있어야 해요. 대부분의 일은 기술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해요.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기술이 아닌 창의적인 일에 있다는 의미예요. 즉,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생산자,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나의 고유한 것이 탄생하고 나의 존재는 대체되지 않게 되는 거죠. 방향성을 정했다면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장인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 저자는 소외되거나 대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왜 중간값을 추구하냐고 말해요. 대부분의 일은 기술이 대체하고 지금까지는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는데 이제는 관계로 풀 수 없어서 나 자신이 중요해지고 나의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에서는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있는 것들은 기계에 대체되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 모으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사람들로 뽑는다는 거죠.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즉 전문가를 고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 이제 완성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해요. 약간 좀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즉, 미래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된 상태로 있으려면 평소 장인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인 정신이라는 게 그 일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고요. 그 다음은 그 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즉,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 증거는 바로 기록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내가 아무리 장인정신으로 일을 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그 일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축적해 가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기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인스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록물들이 담긴 피드를 많이 보는데요. 그 피드를 보면
한눈에 이 사람은 아,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즉, 내가 해왔던 것을 잘 분류해서 쌓아갈 때 사람들은 그 기록물을 보고 직관적으로 아, 이 사람은 이거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어떤 것에 진심이고 전문가이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록으로써 쌓아가는 일이 중요해졌어요. 다 같이 기록하면 나의 것이 어떻게 두드러지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도 기록물마다 매력이 다 달라요. 기록을 하는 것에도 자신의 고유한 특징이 묻어나거든요. 사진, 영상, 글로써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기록물의 매력이 각자 달라지는 거죠. 특히나 여러 개의 기록이 담긴 전체의 그림을 보면 각각 다른 나만의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미션이 될 거예요. 그것을 저자는 멋있게 표현하면 자기계발이라고 했어요. 그 기록물을 꾸준히 흔적으로 남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고요. 진짜가 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진짜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에 진심인 사람의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 또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것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도 누가 진짜이고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책에 나온 문장을 빌려서 말하면 앤드루 포터가 쓴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성의 정확한 실체는 모르지만 진정성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며 진정성이 뭐든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 사람들이 진정성을 찾고 있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탐침봉이 많으면 피해갈 수 있지만 촘촘하게 찍으면 피할 수 없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형태는 방향성이 있는 상태로 나의 욕망을 따라 꾸준히 기록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향성이 맞다면 그리고 계속 축적해 나가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진짜는, 진정성은, 진심은 이러한 기록물의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록물의 형태는 일관적이어야 해요. 내가 하는 자기 개발의 기록물들이 방향성이 맞다면 우리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발견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록물의 형태의 결이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큰 틀 안에서 기록물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고 싶으면 몰입을 해야 합니다. 저자는 몰입의 정도와 기세에 따라 내 일의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진정성은 상대적이므로 몰입의 총량이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고요. 결국 어떤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는 하드코어한 쪽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나의 방향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몰입하고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해요. 그리고 그 일의 진심인 그 일의 진짜인 내가 되는 거죠. 즉, 그 일에 진짜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어떤 결과값이 아니라 그 일에 몰입하는 그 과정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갔을 때 분명 나만의 것이 탄생하고 그것은 나의 경쟁력이 됩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저자는 인공지능 미래 시대에는 인간이 하는 일은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해요. 그 준비는 거창하게는 자기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죠. 따라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개인의 앞날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자기 개발의 형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방향성을 생각해야 한다. 평소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아야 하고 그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창의를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꾸준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과정,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 등 나의 결과물을 계속 쌓아가야 해요. 셋째, 진짜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계속 꾸준히 기록하면 그 안에서 나의 무언가가 탄생해요. 고요한 나의 것이 존재해요. 그때 나는 그것에 대해 진심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했듯이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방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세요. 물론 실행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먼저 방향성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진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인톤이었습니다. 눈앞의 점은 충실하게, 인생 긴 선은 자유롭게. 오늘 하루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